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는 그 골목이 지구 반대편에서 비행기표를 사게 만드는 장면이 됐다는 것을 오히려 모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해외에서 평범한 한국 길거리 영상 하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도 아니었고 한강 야경도 아닌 비에 젖은 좁은 골목 우산을 든 사람들. 편의점 불빛이 빗속에 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 골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한글 간판을 찍고 빗물에 번진 노란 불빛을 찍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까지 담았습니다. 화면 아래로 달린 댓글에 저게 진짜 동네라고. 왜 이렇게 영화 세트장 같지?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다. 한국인만 몰랐던 겁니다. 진짜 매력이 유명 관광지 밖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응원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해외여행 상품을 검토하는 일을 합니다. 정확히는 누군가 새로운 여행지를 제안해 오면 그것이 실제 상품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입니다. 이 일을 5년 넘게 해오면서 한 가지 원칙은 유명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복궁이 있고 한강이 있고 남산이 있는 나라에서 굳이 아무 관광지도 없는 동네 골목을 일정의 핵심으로 넣는다는 건 제가 기준으로 삼아온 방식으로는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동료가 짧은 메시지와 함께 링크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이거 한 번만 봐줘.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저는 솔직히 기대가 없었습니다. 경복궁이나 명동 같은 이름일 거라 생각했는데 화면에 보이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비에 젖은 좁은 골목에 한글 간판들이 줄지어 있고 우산을 든 사람들이 조용히 지나가고 편의점 불빛이 빗속에서 번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건 미국에서 온 여행자였는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없고 자막도 없이 그 골목을 천천히 걸으면서 카메라를 계속 켜두고 있었습니다. 10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이상한 일이었죠.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어 댓글들은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특별해요? 그냥 우리 동네잖아요. 매일 지나가는 길인데 별거 없는 골목을 왜 찍는 거죠? 그런데 영어 댓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화 세트 같다. 이게 진짜 동네라고. 처음 보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나는 거지? 빗속에서 저 편의점에 들어가서 뭔가 사 먹고 싶다. 같은 골목을 같은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 사람과 외국인이 완전히 다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끝까지 몇 번을 반복해서 틀었습니다. 뭔가 편집 트릭이 있거나 촬영 각도가 특별하게 계산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골목은 진짜로 골목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낡은 페인트, 좁은 인도 정류장 하나. 특별히 꾸며진 것도 관광을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는 꺼지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영상으로는 예쁜데 상품으로는 약하지 않나. 저는 그 말에 바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유명 관광지를 전부 뺍니다. 경복궁도 명동도 한강 야경도 없습니다. 그 대신 한국 사람들이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는 하루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그 일정은 삭제합니다. 검증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팀원 하나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더 높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더 좋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장소를 다 빼고도 카메라가 살아있다면 그때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을 테니까요. 비행을 예약했습니다. 서울 인천 도착 사흘 일정. 렌터카도 없고 사전에 잡아둔 관광 코스도 가이드도 없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하루를 따라가 보는 겁니다. 비가 올 수도 있다는 예보를 보며 마침 잘 됐다고. 그 골목 영상도 비 오는 날이었으니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가 막 넘어 있었고 저는 비행기에서 나오면서 바로 메모를 꺼내 들었습니다. 맨 위에 적어둔 항목이 공항 이동 구간이었습니다. 렌터카 없음. 공항 픽업 없음. 대중교통 단독 진입.
미국에서 해외여행 상품을 만들 때 공항 이동을 이렇게 남겨두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초행인 여행자가 낯선 나라에서 짐을 끌고 표지판을 읽으며 혼자 대중교통을 타야 한다는 건 상품 설계 입장에서 정말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항목에 물음표를 3개 달아뒀습니다. 짐을 찾아 바깥으로 나왔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공항이 넓고 조용한데 동선이 엉키지 않았습니다. 안내판이 천장 곳곳에 붙어 있었고 한국어 아래 영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하철, 버스, 공항철도, 택시, 승강장. 방향마다 화살표가 겹치지 않게 구분돼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 앱을 켤 필요도 없이 표지판만 따라 걸었습니다. 짐을 끌고 있었는데도 막히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교통카드를 사려고 기계 앞에 섰을 때 외국어 선택 버튼이 바로 보였습니다. 영어 버튼을 눌렀고 화면이 전환되면서 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금액을 충전하는데 2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직원 도움이 없었지만 언어 때문에 막힘없이 처리되었습니다. 초행 여행자가 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공항철도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승강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고 노란 선 안쪽으로 문이 열릴 위치에 맞춰 모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었고 별도의 안내방송도 없이 열차가 들어왔을 때 어느 누구도 앞으로 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리는 사람이 모두 내린 후에야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공항 플랫폼에서 이 정도 흐름이 유지되는 건 제가 다녀본 도시 중에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했고 창밖으로 공항 활주로가 지나가고 갯벌이 잠깐 보였다가 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산이 보였고 그 산은 낮고 완만한했는데 초록이 아주 짙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아래로 아파트 단지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능선을 따라 강을 끼고 층층이 이어진 건물들이 지평선을 채웠습니다. 그 사이로 한글 간판들이 빠르게 스쳐갔고 글자가 크고 굵었고 색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간판들을 읽을 수 없었지만 리듬감이 있어 이상하게 눈에 잘 들어왔습니다. 한강이 나왔습니다. 다리가 여러 개였고 이른 아침인데도 차들이 다리 위에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에 얼굴을 가까이 붙이고 그 풍경을 한참 봤습니다. 열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옆 좌석 사람은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맞은편 어르신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창밖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저는 처음 보는 장면에 마음이 쓰였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하루였던 겁니다. 그 간극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때 뒤쪽에 앉아있던 외국인 부부가 휴대폰을 들어 창밖을 찍기 시작하더군요. 둘은 큰 소리로 감탄하지 않았고 그냥 서로를 보며 웃고 다시 창밖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행동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설명이 없는데도 찍고 있다는 것. 누가 권하지 않았는데도 화면을 남기고 있다는 것. 공항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이동 시간이 이미 그들에게는 여행의 첫 장면이 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맨 위에 공항 픽업 필요라고 적어둔 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줄에 선을 그었고 그리고 바로 아래에 짧게 적었습니다. 도착부터 촬영 시작.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구간이 첫 장면이 돼버린 겁니다. 숙소에 짐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온 건 오후 1시가 막 넘어서였습니다. 제가 골랐던 숙소였는데 지도에서 확인했을 때 유명 카페 거리도 없고 맛집이 몰린 구역도 아니었습니다. 근처에 지하철역 하나, 편의점 2개 그 정도가 전부인 동네였습니다. 여행 상품 검증을 할 때 저는 가장 불리한 조건을 먼저 테스트합니다. 좋은 조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불리한 조건에서도 버텨야 상품이 됩니다. 오늘 간단한 루트는 숙소 반경 도보 20분 거리 목적지 없이 그냥 걷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나쁜 검증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여행 상품 기준으로 보면 이건 일정이 아닙니다. 갈 곳이 정해지지 않으면 카메라는 꺼집니다.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반복해서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숙소 문을 나섰습니다. 지하철 출구 계단을 올라와서 보니 출구 벽면에 주변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골목 이름, 버스 정류장 위치, 가까운 시설들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계단을 다 올라서자 눈앞에 산이 보였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에 낮고 완만한 산 하나가 아파트 단지 바로 뒤에 서 있었고 지하철 출구를 나오자마자 저런 풍경이 보이는 게 어색했습니다.
미국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라 저는 잠깐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모퉁이에 빵집이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트레이에 빵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문을 열자 갓 구운 빵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안에 손님 3명이 조용히 빵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계산하고 나가고 나니 다음 손님이 그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흐름이 자연스러워 별다른 안내가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걷자 편의점이 나왔습니다. 입구 바로 앞에 플라스틱 의자가 2개 놓여 있었는데 한 어르신이 거기 앉아 캔커피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자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의자를 저기 놓는다는 건 누군가 앉을 거라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겠지만 처음 이 나라에 온 사람. 눈에는 저 의자 하나가 다르게 읽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목을 돌아서 약국이 나왔습니다. 입구에 가격표 붙은 제품들이 진열돼 있었고 안에서 약사가 손님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 다음 블록에는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유리에 가격표가 붙어 있었고 안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밖까지 들렸습니다. 이게 생활권이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걷는 거리 안에 필요한 게 다 있는 구조. 차 없이도 일상이 이어지게 돼 있는 도시. 저는 그 2 가게를 지나면서 생각했습니다. 담장을 따라 걷다 보니 학교가 나왔습니다. 수업 중인지 조용했습니다. 담장 끝에 작은 문방구가 있었는데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 색연필과 공책들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아이 둘이 나오다가 저를 보더니 금방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속삭이며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특별한 장면이 아니었는데 카메라를 꺼내고 싶어졌습니다. 횡단보도 앞 빨간불에서 멈췄습니다. 제 옆으로 사람들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거의 없는데도 다들 기다렸고 신호가 바뀌자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빠르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건넜습니다. 저는 건너고 나서 잠시 돌아봤습니다. 이미 다음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메모에 한 줄 특별한 게 없는데 계속 보게 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런 저도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1시간 4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자유시간이라고 적혀 있는 줄을 긋고 옆에 다시 썼습니다. 동네 검증 루트. 그런데 걸으면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아파지고 배터리가 떨어지고 어딘가 앉아서 숨을 고르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면 이 일정은 여행자를 어떻게 붙들어 둘 수 있을까요? 카페를 이 일정에 넣는 건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해외여행 상품을 다룰 때 카페는 보통 배경이 예쁜 사진 컷입니다. 그런데 이번 타겟은 그 연령대가 아닙니다. 60대, 70대 여행자들한테 카페를 보상으로 올리는 건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표에서 카페 항목은 처음부터 비워뒀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가 넘었을 때 저는 솔직히 어딘가에 앉고 싶었습니다. 장거리 비행 후 이른 아침 도착공항에서 서울까지 이동. 그리고 오전 내내 숙소 주변을 걸었더니 발이 아팠습니다. 카메라 배터리는 20% 아래로 내려가 있었고 물이 필요했고 화장실도 필요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이동으로 바로 붙이면 고객은 즐기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버티는 여행자의 카메라는 꺼지게 됩니다. 골목을 돌다가 카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곳도 아니었고 간판이 눈길을 끄는 것도 아닌 그냥 동네 카페였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유리창을 들여다보니 손님이 꽤 있었는데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친 사람, 책을 읽는 사람, 창가에 앉아서 골목을 내려다보는 사람, 음료잔이 거의 비었는데도 자리를 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입구 쪽 벽면 아래에 콘센트가 여러 개 붙어 있었고 좌석 사이사이에도 있었습니다. 충전이 필요하면 꽂으면 됐습니다. 자리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됐고 직원한테 따로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은 안쪽에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찾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사이 간격이 넓어서 큰 가방을 옆 의자에 올려두어도 통로를 막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창가 2자리에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음료를 앞에 두고 있었는데 크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서로를 보다가 다시 잔을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느린 시간이었습니다.
그 옆 테이블에는 20대로 보이는 두 사람이 노트북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얘기하다가 작게 웃더니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구석자리에는 혼자 앉아 책을 읽는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잔이 거의 비어 있었는데도 책장을 계속 넘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테이블도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배터리를 꽂고 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안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각자의 속도로 있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어느 누구도 눈치를 주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여행 상품을 만들 때 쉬는 시간을 따로 항목으로 넣어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디서 쉬어야 하는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얼마나 앉아 있어도 되는지를 고객한테 미리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는 그걸 아무 말 없이 다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카페가 배경이 아니라 인프라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배터리가 65% 올라와 있었습니다. 발도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메모에서 사진용 배경이라고 써뒀던 줄을 긋고 옆에 다시 적었습니다. 다음 일정을 살리는 쉼터. 그런데 다음 구간 지하철을 타야 했습니다. 환승도 한 번 있었는데 초행인 여행자가 환승 구간에서 방향을 잃으면 그때도 이 일정이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승역으로 들어가 보니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오는 사람도 방향을 찾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노선 안내판이 붙어 있었고 방향마다 색으로 구분된 화살표가 이어졌습니다. 숫자, 호선과 색이 동시에 표시됐기 때문에 한글을 읽지 못해도 색만 따라가면 됐습니다. 저는 일부러 지도 앱을 쓰지 않고 표지판만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막히는 지점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같이 온 고객이 한번 발걸음을 멈춰서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헷갈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먼저 말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고객은 천장 안내판을 한번 보고 바닥에 붙은 색깔 선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같은 색을 따라가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저는 카메라를 다시 켜졌습니다. 풍경을 찍으려는 게 아니라 길을 찾는 방식을 찍고 싶었습니다. 이동 경로 중간에 자연스럽게 화장실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들어가 보니 넓었습니다. 세면대가 여러 개였고 물이 불편함 없이 나왔고 비누가 있었습니다. 바닥이 젖어 있지 않고 깨끗했습니다. 나오면서 잠깐 놀라서 멈췄던 건 무료였습니다. 유럽이나 동남아 일부 도시에서는 유료인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는 그 두 가지가 다 해결돼 있었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갔더니 스크린 도어가 닫혀 있었습니다. 안내판에 다음 열차 도착까지 남은 시간이 숫자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오자 도어가 함께 열렸고 플랫폼 바닥에 탑승 위치 표시가 돼 있었고 사람들은 그 양옆으로 나뉘어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열차 안에 들어갔더니 손잡이가 높이 두 가지로 달려 있었습니다. 좌석 양쪽 끝에는 색이 다른 구역 노약자석이었습니다. 따로 말하지 않아도 안내방송이 반복되지 않아도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 쪽에 서서 바깥을 봤습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구간에서 잠깐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잔잔하고 조용한 한강을 찍었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리며 또 메모를 꺼냈습니다. 차 없는 일정 위험 요소라고 적어둔 줄에 선을 긋고 옆에 다시 첫날의 장점으로 확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저녁 일정이 아직 남아있어 동네 식당을 찾아야 했습니다. 메뉴를 읽을 수 없고 주문하는 방식을 모르고 짐을 어디 둬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요. 동네 식당 앞에서 발걸음을 돌려 편의점으로 가는 여행자들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숙소 근처 골목으로 나가보니 좁은 골목 안에 작은 식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이 들여다 보였고 테이블이 몇 개 있었고 손님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쪽 손님들은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들어오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그 평범함이 오히려 긴장을 조금 낮췄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의자였습니다. 의자 아래쪽에 그물망이 달려 있었고 가방이나 짐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말도 없이 안내도 없이 해결됐습니다. 테이블 한쪽에 호출벨이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 누르고 직원을 찾아 고개를 돌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메뉴판을 펴보니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없어도 사진을 가리키고 숫자를 확인하면 주문이 됐습니다.
직원은 말이 오고 가지 않아도 알아들었습니다. 주문이 끝난 뒤 직원은 테이블 위를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젖은 행주가 한 번 지나가고 물컵이 놓이고 수저통이 제 쪽으로 조금 당겨졌습니다. 제가 부탁한 적은 없었지만 필요한 것들이 순서대로 제 앞에 놓였습니다. 언어가 부족한 여행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긴 설명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흐름이었습니다. 메인 요리 하나가 나왔는데 테이블 위에 작은 그릇들이 여러 개 놓였습니다. 반찬을 따로 주문한 게 아니었는데 그냥 나왔습니다. 먹다 보니 한 그릇이 비워지니 직원이 지나가다 그걸 보더니 말없이 다시 채워줬습니다. 계산서를 확인해 보니 메뉴판에 있던 숫자 그대로였습니다. 반찬이 리필되었지만 추가된 금액이 없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테이블 위에 팁을 놓으려 했습니다. 직원이 손을 저으며 받지 않겠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지갑을 다시 넣었습니다. 동네 식당 고위험이라고 적어둔 줄에 선을 긋고 옆에 다시 생활 배려 체험이라고 썼습니다. 밤이 되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숙소 창을 보면서 밤 산책은 빼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정표를 펼치고 밤 산책 항목의 줄을 다 긋기 전에 창밖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쏟아지는 비는 아니었고 우산을 쓰면 걸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 일정의 시작점이 뭐였는지 잠깐 생각했습니다. 비에 젖은 골목 편의점. 불빛 우산 든 사람들. 그 영상에서 카메라가 꺼지지 않았던 건 날씨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비가 와도 그 장면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잠깐 멈췄고 줄을 다 긋지 않은 채로 메모를 덮었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 지우면 검증이 아니라는 생각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우산을 챙겨서 숙소를 나왔습니다. 골목에 발을 내딛자마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도로가 젖어 있었고 그 위에 한글 간판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글자, 노란 글자, 흰 글자, 빗물에 번진 색들이 도로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장면을 봤습니다. 낮에 걸었던 골목인데 밤과 비가 겹치면서 완전히 다른 공간이 돼 있었습니다. 같이 걷던 고객은 골목 입구에서 한번 멈췄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는데 휴대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켰습니다. 밤이고 비가 오면 카메라가 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순간에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고객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다만 젖은 도로에 비친 간판을 찍고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찍고 편의점 불빛 아래 지나가는 사람들을 찍었습니다. 우산을 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각자의 방향으로, 각자의 속도로. 어떤 사람은 편의점에서 나오면서 우산을 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스 정류장 지붕 아래 서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지하철 입구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비가 와도 서울은 멈추지 않았고 우산 하나씩 더 든 것 말고는 낮과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편의점 입구 바로 옆에 우산 꽂이가 있었습니다. 젖은 우산을 접어 꽂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그 옆에 발판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따로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가게 앞에도 비슷한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약국 앞에도 작은 옷가게 앞에도 골목 안 가게들이 각자 비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통일된 규정이 있는 게 아닐 텐데 누군가 불편할 걸 미리 생각하고 각자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사람들이 우산을 조금씩 기울여 서로 부딪히지 않게 서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검은 우산, 투명 우산, 노란 우산이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작은 행렬 같은 그 장면에서 이상하게 첫날 봤던 댓글이 떠올랐습니다. 영화 세트 같다는 말이 그때는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골목을 한 바퀴 더 돌다가 숙소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발이 비에 젖어 있었고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뒤에 번지는 빛이, 우산 사이로 보이는 간판이, 젖은 도로 위에 반사된 색들이 전부 화면에 담고 싶은 장면이었습니다. 밤 산책 항목에 줄을 긋다 멈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물음표는 사흘째 아침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없이도 됐던 건 표지판과 사진과 숫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 순간이 오면 하루가 진짜로 끊길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오후 저는 숙소에서 익숙해진 방향이 아닌 쪽으로 걸었습니다. 지도 앱을 따라 골목 안으로 들어갔는데
골목이 안쪽에서 꺾이고 또 꺾이더니 담장이 나왔습니다. 막힌 쪽에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좁은 골목 안에서 GPS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어느 방향이 맞는지 표시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번역 앱을 켰는데 주변에 읽을 글자도 없어 방향을 잃었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산대에 있는 주인에게 핸드폰 지도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주인은 화면을 잠깐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오른쪽으로 나가서 다시 왼쪽 천천히 2번 반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한 블록을 지나자 다시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저는 멈춰 서서 핸드폰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어르신 한 분이 가던 길을 멈추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들고 멈춰 서 있는 걸 봤는지 먼저 화면을 보여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어르신은 화면을 잠깐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따라오는지 한번 돌아보고 다시 걷고 골목이 꺾이는 지점마다 멈춰서 저를 확인했습니다. 2블록쯤 걸었을 때 지하철 입구가 보이는 곳에서 어르신이 멈춰서서 입구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뜻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르신은 짧게 뭔가를 말하더니 왔던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가던 길이 있었는데 저를 데려다 주기 위해 방향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하철 입구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 주인도 그 어르신도 저한테 이름을 묻지 않았고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듣거나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을 잃은 사람이 있으니까 도왔습니다. 대단한 친절을 베푼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니까 당연하게 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장면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기획서를 열었습니다. 맨 위에 제목 서울 유명 관광지 톱10. 저는 그 제목을 지우고 그리고 천천히 새 제목을 썼습니다. 한국인이 매일 지나치는 하루. 공항 이동. 동네 골목. 카페. 지하철. 동네 식당. 비 오는 밤 산책. 그리고 길을 잃은 순간. 처음에 하나씩 지우려고 했던 7장면이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남아있었고 지운 건 유명 관광지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하루였을 겁니다. 매일 타는 지하철. 매일 지나치는 골목. 매일 들어가는 카페와 식당. 비가 와도 그냥 나가는 밤. 산책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일까지도요. 그 7장면이 처음 보는 눈에는 전부 낯설고 새로웠습니다. 처음에 그 댓글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화 세트 같다.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나는 거지? 여행 계획을 바꿨다. 과장이거나 알고리즘 착시라고 봤죠. 그런데 사흘을 지내고 나서야 그 댓글들이 왜 달렸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만 몰랐던 진짜 매력은 특별한 장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살고 있는 그 하루 전체가 처음 보는 눈에는 전부 낯설고 새로웠던 겁니다. 유명한 곳을 지운 뒤에야 보인 한국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우리는 늘 특별한 곳을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거대한 랜드마크보다 평범한 하루가 더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골목길을 걷고 지하철을 타고 카페에 잠시 앉아 쉬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나라. 외국인이 놀란 것은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이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진짜 매력은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곳이라는 점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평범한 행복을 지나치고 계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응원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